시작해 봅시다. 신넘버 19 광화문 앞에 해강 맨 앞에 앉아 있고 요 해강이는 누구냐? 훈민정음 창제에 극렬히 반대하고 있는 신하 중에 하나입니다. 맨 앞에 앉아 있고 유생들 뒤에 앉아 전하하면서 시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단 위에 세종이 있고요. 해강이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 있고 뒤에 유생들이 줄 맞춰서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 있어. 전하 시위하고 있는데 순간 광화문이 활짝 열리면서 내시와 궁녀들이 의자와 궤도 등을 들고 와서 시위하는 유생들 앞에다 놓는다. 이게 뭔가 싶은데 이도가 걸어나와 해강의 앞에 앉는다. 경비를 서고 있는 채윤도 그런 이도를 의아하게 본다. 뭐야? 아 시끄러워. 내가 하겠다라는데 신하놈이 반대에 잡아다가 매우 쳐라 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의자 갖고 와서 앉는 거지. 해강 그런 이도를 보면서 세종의 이름이죠. 전하 어찌 성리학을 버리시고 스스로 이적이 오랑캐가 되려 하신다란 말입니까? 한글을 만들면 성리학을 버리는 거고 오랑캐가 되는 것이다 라면서 한글 창제에 대한 한글 창제 반대 근거지. 자기만의 문자를 가지고 있는 것들은 전부 오랑캐입니다 라고 그랬거든. 좋소. 하면 글자를 만드는 일이 어찌 성리학을 버리는 일인지 논하도록 합시다. 힘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말로 그냥 애를 조지려고 하는 거지. 유생들 모두에게 누구든 나와 자유롭게 얘기하라. 컷. 장면이 바뀌어서 이도에 궤도에 크게 쓰여져 있는 무, 이거 뭐예요? 무술할 때, 힘쓸 무자, 무력할 때, 이 무자 앞에 해강이가 서 있다. 중국의 한자는 그냥 글자가 아니고 그 자체로 유학의 도이며 개념입니다. 화면에 무자가 보이게 자 보십시오. 싸울 무자에는 창과 여기 요 부분 창과 그치다 그칠 지 있죠. 정지할 때 지자 이 두 개의 글자가 들어 있습니다. 즉 싸울 무 자체에 싸움을 그치게 하라라는 의미와 싸움을 하지 않기 위한 싸움이라는 유학의 도가 들어 있습니다. 라고 한글 창제에 대한 반대 근거를 들고 있는 거죠. 이렇게 훌륭한 문자가 있는데요. 다른 이적의 글자에 이런 도가 있을 수 있습니까? 전하의 천하는 글자는 이런 것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 여기에서 이야기한 다른 이적의 글자, 오랑캐의 글자, 한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헌데 유학을 버리는 것이니 유학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오십니까? 허면 말이오. 컷에는 잡게 얼로 달사총이라고 쓰여져 있대요. 어떻게 이렇게 잘 읽냐고? 밑에 그대로 써 있으니까요. 무슨 뜻이냐? 언로를 틔워서 사방 만민의 소리를 들으라. 여기에서의 언로를 틔우다라는 거는 뭐예요? 하고 싶은 말을 하게 해라 이거예요. 유학에서 임금에게 가장 강조하는 덕목이요. 예 전하, 백성의 소리를 들으시면 됩니다. 해강이 이야기하는 이 백성들은 뭐 할까? 한글 창제를 반대하는 걔네도 어쨌든 조선의 백성이니까 무시하고 삼봉 정도전의 경제 문감에 이르기를 멈칫 모두 멈칫. 왜냐? 이 정도전이라는 사람 자체가 어때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절대적 왕권을 부정하고 이러한 저 왕권을 견제하는 제도를 만들어낸 게 삼봉 정도전이거든. 생각을 했어요. 똑똑한 임금이 나오면 괜찮아. 하지만 폭군이 나오면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 아무리 멍청하고 폭군이 나와도 밑에 신하들이 똘똘하다면 나라는 유지될 수가 있지.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 이런 사람이었거든. 요순 3대에 간관이라는 관리가 없었음에도 요순이라고 하면은 중국의 역사상에 아주 태평성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관리가 없었지만
언로를 넓혔으나 진나라 때는 모든 비방을 금지한 뒤 한나라에 이르러 언로를 터주기 위해 간관을 만들었으나 간관이라는 관리가 생기면서 언로는 더욱 막혔다. 이런 말이 있죠. 임금에게 간하는 관리가 없었지만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할 수가 있었지. 진나라 때에는 임금에게 간하는 옳은 소리 하는 관리가 있었지만 오히려 언로가 더욱 막혔다. 이런 말이 있죠. 이는 말이요. 한자를 아는 자가 관료가 된 시기와 정확히 맞아떨어지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한자를 안다라는 것은 한자라는 것이 결국엔 백성의 이익을 빼앗고 누구의 일부 계층에게 기득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돼버린 거지. 그러니까 글자를 아는 사람들만 권력을 가질 수 있게 되니까 점점 힘을 주어 목소리를 높여 한자가 왜 예. 백성의 이익을 빼앗고 일부 계층에게 기득권을 유지하는 수단이 됩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드라마에 보면 이제 조직적으로 반대하는 밀본이라고 하는 집단이 나타나는데 그 밀본을 만든 사람이 사실은 정도전이거든. 이렇게 한자가 어렵기에 백성이 그들의 말을 임금께 올리려면 관료를 거칠 수밖에 없고 그 관료들은 백성의 소리를 왜곡 편집해서 올린 것이요. 하여 언로가 막혔다라고 쓴 것이요. 삼봉은 언로가 막힌 이유는 뭐예요? 관료들이 백성의 소리를 왜곡 편집해서 올렸기 때문에. 그래서 세종은 생각을 하는 거죠. 관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야기할 수 있게 만들어야겠다. 그러려면 글자가 쉬워야 한다. 나는 유학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덕목, 언로를 띄워주고 싶고 바로 이게 한글 창제의 목적인 거지. 한글 창제의 목적이. 한글 창제의 목적, 다른 말로 뭐라고? 유교 덕목을 지키기 위해서. 백성의 글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소. 내가 어찌 유학을 버린 것이오? 신 넘버 14 경복궁 일가 난 신 넘버 14에서부터 16까지의 몽타주예요. 몽타주는 뭐예요? 여러 화면을 짧게 잘라서 붙여놓는 거지. 한 관리들이 모여있고 이도가 그 앞에 서서 장은성 허나 더 쉽다라는 이유로 한자를 버리는 선비들이 늘면 어떡합니까? 쉬워서 한자를 버리는 선비들이 늘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반대 근거. 선비란 배우는 것이 직업이다. 더 쉬운 것이 있다 하여 한자를 배우지 않는다면 그것은 선비의 탓이지. 백성의 글자를 만든 내 탓도 백성의 탓도 아니다. 니들 게으른 걸 왜 나한테 뒤집어 씌우냐? 성산문, 술 마시는 곳, 돌아가려는 관리들을 붙잡고 이순지. 이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건 그거예요. 지방에서의 상소문이 올라오는데 아들이 아비를 때려 죽였다라는 상소문 올려와. 이 자를 어떻게 처리할까요? 도대체 이런 윤리가 없다니. 왜? 백성들이 이러한 윤리를 몰라서 그런 거 아닌가?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게 결정적 계기가 되죠. 삼강행실도를 그림으로 그려 배포하여도 폐륜의 죄를 저지르는 자는 있는 겁니다. 폐하, 배우지 못해서 그런 죄를 저지르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선악은 그 사람의 자질에 달려 있는 것이지. 방금 한 이순지의 말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한자라는 게 정보 전달에 취약한 겁니다. 말이 좀 길지만 쓸게요. 정보나 의미 전달에 취약한 한자의 단점을 감추는
변명이지. 폐하. 글이 아무리 쉬워도 죄 지을 놈은 짓는 겁니다. 그건 사람의 자질에 달려있는 겁니다. 벌어. 내 놈이 선비냐? 내 놈이 유학자야? 유학의 근본은 끊임없는 수양으로 인간 본성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의 자질이 날 때부터 이미 정해져 있다면 유학에서 어찌 교화를 임금의 책무로 말한단 말이냐? 인간의 자질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악한 본성을 지니고 있는 인간을 교화하는 것이 임금의 책무고 나는 뭐라고? 그 수단으로 그를 만든 것이다. 경복궁란. 상소를 쓰고 있는 관리를 붙잡고 심종수. 농사직서를 그렇게 전파하고 싶으시다면 관리의 수를 늘려서 전파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공무원 숫자 늘리면 되잖아요. 역시 한자의 단점을 숨기려고 하는 거죠. 한자 사용의 단점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 많은 관리들의 녹봉은 어디서 나오는가? 관리를 부양하는 것이 바로 백성이지 않은가? 백성을 늘리는 것은 백성을 더욱 피폐하게 한다. 컷. 계속 이어지는 이도의 강변 몽타주. 이 얘기를 하고 싶었었던 거네요. 어디가 있냐? 화면을 조금 줄이면 어느 부분? 씬 넘버 14에서부터 씬 넘버 16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구야? 옆에다가 쓸까요? 이도대 그것에 대해 반대하는 관리들의 모습을 짧게 잘라서 보여주는 거지. 진짜 피곤하셨겠다. 그냥 저놈의 목을 쳐라 하면 끝나는 거 아니냐? 네가 감히 하겠다라는 일을. 227페이지 세 문제 역시 2분만 드릴게요. 시작. 1번 대화를 통해 갈등이 해소되나? 아니요. 당분간은 갈등이 해소될 일 없을 것 같아요. 시간의 역전적인 흐름, 과거로 흘러간다던가 없고 동일한 공간에서의 일어나지 않고 공간 자꾸 바뀌고 있죠. 씬 넘버 14, 15, 16 보세요. 다 공간이 다릅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난 게 아니라 시간 순서대로 사건을 나열하고 있죠. 답은 5번. 특정 인물이 경험하는 누구? 이도, 세종이 경험하는 외적 갈등을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 괜찮지. 씬 넘버 13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앞에 해강이랑 싸우는 장면,
해강이 구체적인 예시 힘쓸 무자를 가져와서 이도의 글자가 지닌 단점, 너의 글자에는, 폐하의 글자에는 유교의 이치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해강은 이도가 글자를 만드는 일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 오랑캐가 되는 겁니다. 이도는 자신이 글자를 만든 뜻을 밝히며 언로를 틔우기 위해서다. 해강의 견해에 반백한다. 이도는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여 누구? 삼몽. 글자를 만드는 일에 정당성을 밝히고 있다. 그렇죠? 답은 5번. 지난날 해강이 잘못했던 독단과 횡포를 언급하면서 그런 것도 없고 반성을 촉구하는 것도 없지. 답은 5번. 3번 확인하죠. 독일을 참고하여 기여에 대한 반응. 몽타주는 프랑스어로 편집이라는 뜻이다. 드라마나 영화의 특별한 편집 기법을 일컫는 용어다. 초기의 몽타주는 짧은 컷을 병치해 충돌과 갈등을 유발하고 여기에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기 위한 방법. 하지만 현대 영화에선 하나의 주제를 강조하거나 시간의 경과를 보여주기 위해 상징적인 이미지를 압축한다. 따라서 몽타주는 사건을 빠르게 진행하기도 하고 흥미를 유도하는 시각적 효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어렵지는 않죠? 혼자서 1대 다로 맞서고 있는 우리 도형님 이야기 해주고 있죠? 여러 개의 짧은 컷을 통해 한글 창제에 반대하는 신하들의 말에 대응하는 이도의 말이 집중적으로 제시된다. 주제의식이 부각된다. 장은성, 이순지, 심종수 해서 신하들은 바뀌지만 이도는 바뀌지 않고 계속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도의 얘기를 강조하는 거겠지. 정답은 5번. 잠시만요.